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의 비용 분산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장치 산업입니다. 한 개 라인에 10조에서 12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돼야 합니다. 더구나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팹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TSMC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을 뜻하는 상징 같은 것이죠. 장중모가 경영하던 TSMC는 대만에서만 칩을 만들던 회사였지만 이 마크리와 웨이 저자가 꾸리는 TSMC는 미국의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독일의 드레스덴, 일본의 구마모토현 등 전 세계에서 칩을 제작하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팹이 이전보다 넓게 분포되는 팹의 지역화는 결국 그 팹의 소형화가 대세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규모가 큰 기가 팹에서 더 작은 팹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팹이 덜 효율적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결과 팹의 지역화는 팹의 자본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훨씬 더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팹이 소형화됐다고는 해도 반도체는 워낙 장치 산업에다 기술 지각적 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개 라인에 10조 이상이 들죠. 이 팹의 소형화라는 의미는 팹이 이전보다 작다는 얘기지 투입되는 자본이 적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반도체가 고도화되면서 제조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프로세스 단계를 밟아야 하고 이는 반도체 제조의 자본 의존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팹의 지역화로 인해서 더 작은 팹이 생겨나 반도체 제조의 자본 강도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팹이 대형화될 때보다 클러스터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팹의 투자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가고 인건비도 비싼 지역에 팹이 생기다 보니 투자 부담은 기업 입장에서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TSMC와 같은 파운드리는 비용 분산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령 장비 업체들에게는 파운드리가 최대 수요 업체로서 장비를 싸게 넘기라고 압력을 넣고 고객인 팹리스에게는 제작 단가를 올려받는 식입니다. 하지만 장비 업체나 팹리스는 모두 고객이자 협력사죠. 다른 차원에서 비용 분담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팹을 만들 때 기업과 공동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TSMC 유럽 투자가 그런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 TSMC 같은 경우는 독일 드레스덴에 팹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만드는 칩을 쓰는 세계 1위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를 비롯해서 인피니온, NXP 등 세계사도 함께 TSMC와 팹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TSMC 팹에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이 TSMC가 독일 드레스덴 팹을 통해서 28나노, 22나노, 16나노, 12나노 칩을 만드는데 이런 칩을 맡기는 팹리스, 자동차 업체들이 같이 투자금을 댄다는 뜻입니다. 이 파운드리로서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투자금을 낮출 수 있고 유럽 수요 기업들이 같이 팹에 투자하는 만큼 팹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른 파운드리에 칩을 맡기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어서도 또 좋습니다. 정리하면 TSMC와 유럽 기업의 합작 회사는 TSMC가 70%의 지분을 갖게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각각 10%씩 30%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저기에는 총 100억 유로가 들어가는데 50억 유로는 또 독일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TSMC로서는 나머지 50억 유로의 7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죠. 이 TSMC는 일본에서도 합작 모델을 가져와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12인치 팹의 경우는 소니 덴소와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팹의 경우도 일본 정부가 전체 사업비 중에 40%가량인 하나로 한 4조 6천억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까지 감안하면 TSMC의 실제 부담은 크게 낮아지는 셈이죠.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런 투자 패턴은 빠르게 정착하는 추세입니다. 인텔의 경우는 2022년에 캐나다 브룩필드 자산운용과 팹 신설에 30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공동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챈들러주에 신설 중인 반도체 생산시설 두 곳에 각각 최대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브룩필드가 지분의 49%, 인텔이 51%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신설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은 두 회사가 나누되 팹 운영 통제권은 인텔이 갖는 조건입니다. 인텔도 칩이 국가 전략 자산이 되자 서구권 대표 제조업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등의 팹 신설에 대거 나서면서 자금이 빠듯한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대거 처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애플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한 통신 모뎀 사업부를 넘겼고 남은 모뎀 사업도
미디어텍에 매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솔루션 그룹도 미텍에 팔았습니다. 지금 펩 투자 상황을 보면 이 각국 정부는 보조금을 내걸어서 펩 유치를 끌어냈지만 실제 그 수령 조건은 까다롭게 해서 반도체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각국 정부는 선거 등 자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얼굴색을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보조금으로 해외 기업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TSMC가 보조금과는 별개로 현지에서 펩을 둘 경우에 그 펩에서 나오는 칩을 실제 쓰게 되는 기업과 손잡고 자본 투입 비용을 낮추려는 추세는 앞으로 파운드리 펩 건설에 일정 부분 트렌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